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제 원래 아무 데서나 길바닥에서도 이렇게 머리만 대면은 바로 잠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면증에 걸렸는지 잠이 안 와요. 화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그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 국힘당에서 그 홍보하는 그 포스팅을 한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할 준비 되셨습니까? 당원을 모집합니다.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이거를 보고선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네.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심코 넘어왔는데, 이번에 TV 토론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권 교체 준비할 준비가 됐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당에 물어볼 사안이지 당이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TV 토론에서 보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4.15 부정선거가 일어난 경위, 그리고 부정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현재 여당이지만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두 가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권을 잡아서 영원히 내놓지 않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괴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괴멸.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괴멸이라는 것이. 자, 그럼 첫 번째, 정권을 잡아서 다시는 정권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일당 독재로 영원히 집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당 독재 체제는 무슨 체제입니까? 이건 전체주의 그 체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죠. 그거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의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이슈를 황교안 후보가 내놓았죠. 그런데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는 하태경이를 비롯해서 누굽니까? 유승민 뭐 이런 등등은 부정선거 없었다, 이런 파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3,000장의 도장, 기표, 이게 양산 을에서만 나왔어요. 3,000장이. 지금 개인적인 의사 갖고 과학을 덮으려고 하는 이사들의 뇌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명확한 증거를 보고, 그것도 이 증거가 무슨 가짜로 발견한 게 아니라 대법관과 그것도 대법원의
근무하는 부장판사 수십 명, 그리고 변호사 팀들, 참관인들 앞에서 수십 명 앞에서 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그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람들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어정쩡한 거, 적당히 나한테 현재 뭐 미치는 게 없으니까 적당히 정치적인 발언하면 말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사적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 부정선거에 관련한 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황 후보가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저는 매일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 거 아니? 여론조사.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의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중앙선관위예요. 중앙선관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서 관련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겠다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이 누굽니까?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이 개떡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여론조사 그 관장을 맡겼는지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사자예요.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피고라 이 말입니다. 피고가 어떻게 대권 후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됩니까? 여론조사 아시잖아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1단계가 뭐였었습니까? 여론조작 아니었었습니까? 여론조작. 지금도 이미 여론조작 시작됐죠. 여론조작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재명 이 캠프 하는 짓거리 보세요. 여론조작 시작돼 있어요. 현재. 그거는 대선을 겨냥한 여론조작이죠. 여론조작.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의견이 분분해서 갈라져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승리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의미가 뭡니까?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정선거, 아까 이해찬 이 두 가지 말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전체주의 국가,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180석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180석이라는 게 뭐냐? 헌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법률 개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수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법률에 대한 국민 탄압,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부정선거가 갖고 있는 무게는 뭡니까? 무게는 이것이 정당과 정당 간의 정치 권력을 바꾸겠다,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성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성을 건드리지 않는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저도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정권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4.15 부정선거는 그 무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반자유 전체주의 국가로 가서
자유와 반자유, 이거의 전쟁 상태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와 반자유.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서 첫 번에 한 게 뭡니까? 개헌 조치 아니었었습니까? 제가 그 개헌하고자 하는 안 전체를 다 읽어보고 현행헌법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63군데 그 수정을 가하는 그 법이었더라고요. 63군데 무려. 그 중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 규정하는 헌법 제1조, 여기에 1조 1항 2항밖에 없는데 사망의 신설이었어요. 사망의 신설이 뭐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 이게 헌법 제1조의 사망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이게? 예, 그게 시선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를 모조리 다 뺐어요, 모조리. 자유라는 단어를. 이거 뭘 의미합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인데요? 자유를 빼버리면 그 효과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입니다. 현재 운동권은 모조리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에요. 현재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지 않고 엄연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태경 뭐라 그래요? 그 법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 판매하겠다. 이와 같이 해서 그 시행을 하려고 했죠.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막았습니다. 겨우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할까요? 또 할 겁니다. 언제? 대선도 부정선거로 장악을 해서 그때는 가속화할 거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완벽한 전체주의로 와 있지는 않지만 유사 전체주의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유사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벽한 전체주의로 가고자 하느냐? 가속화할 겁니다. 대선 정권을 잡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대선에서도 부정을 저지를 것이구나. 너희들 아무리 단일화 후보 내봐야 소용없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왜? 40여 년 동안 공작과 기획과 음모를 통해서 해서 정권을 드디어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현 정권 처음부터 법률 개정을 통한 그 본인들의 목적 달성, 이거였죠. 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착실히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냉정한 시선으로 판단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야 81년도부터 운동권 학생들하고 부딪혀 왔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몸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러한 감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러한 감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할 그러한 그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시는 그 젊은이 여러분, 젊은의 정권이 뭡니까? 정의를 주장하는, 이것이 젊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젊은이 여러분들도 이제 귀 좀 기울이시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는 강력하게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과 정권이 뒤바뀌면 그만인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 명심하시고, 부정선거 이슈가 이번에 나왔을 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대권 경선에 나온 대권 후보들은
일치 단결해서 당론을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정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권 대 정권이 그 권력 투쟁을 할 때는 상대방의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립각을.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은 문정권에서 잘못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나가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하겠다. 이러한 주장은 말이죠. 여권에서 주장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 서 계신 어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효과도 가질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무게, 의미 이런 것이 지난번에 어떤 종류의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이런 전쟁인 그런 상태인 부정선거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니들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가 저 부정을 하고 글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립각 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청주 간사사 사건에서 그 메모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지시를 했고 지령을 내렸고요. 대선 때도 또 그렇게 하라고 지령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장하기가 지금?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주류라고 해야 할까? 힘을 주로 착취한 하태경 그룹들 이준석 대표는 왜 거기 껴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유승민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따위 소리 했죠. 탄핵은 법률가들의 그 검토에 가면은 불법의 불법 절차를 법의 절차를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다 이전에 법치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법치가. 이것이 법률가들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은 현재 탄핵의 강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 놓고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건너간 그 사회는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왔다고요?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와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나는 유승민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진 사퇴하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태경은 순서가 있어. 당신은 주사파로서 위장 전향을 했는지 진짜 전향을 했는지 그거부터 밝혀요. 그것이 순서야. 온 국민 앞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믿습니다 라는 이 선언을 하면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전향한 거를. 근데 그 장면에 가서는 펄펄 뛰지 않습니까? 펄펄 뛰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위장 전략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달콤한 얘기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부터 밝히세요. 그러고 대선 후보 운운하시라고요. 절차를 밟지도 않고선 무슨 놈의 대선 후보에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엉뚱한 소리는. 무슨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전문가고 33년 동안 그 프로그램 갖고 논문을 200여 편을 해외에 다닌 사람이야. 이 과학자의 이 의견과 생각과 이런 걸 갖다 다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나와서 한번 나하고 토론 한번 해보시죠. 음모론 그리고 추상적인 관념론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 증거를 안 믿고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밝혀야 될 그러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우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공중파 방송을 타고 나갔어요. 이것은 대통령 단일 후보가 돼도 끝까지 주장해야 할 그러한 그 이슈예요. 그러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론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MBC, KBS 이런데 많이 남아있죠. 이때는 대선 후보 여러분들께서는 일시 단결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을, 여당을 규탄하는 일체감을 국민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시지만 대선 후보께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그러한 부정선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소위 중간 뭐라고 그러나요? 중도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급속한 속도로 부정선거 있었구나라는 게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범인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정당과 관계없이 결과를 만들어서 주면은 주는 대로 그것만 발표를 해. 이런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은 또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발표할 때 뻔해요. 너무 뻔합니다. 너무 뻔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대권 주자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자유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부정선거 규명에서 법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 여기에 나와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은 그 다음번에 누가 만일에 대통령이 야당에서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 탄핵을 한 거에 대한 투쟁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선 첫 번째 단계인 부정선거 규명, 이것이 우리한테 당면한 현안이에요. 이런 이슈 저런 이슈 많이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별을 해서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 규명입니다. 부정선거 규명. 자, 그래서 4강 안에 들어가는 어떤 후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불씨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정선거 의미를, 무게와 의미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이겼다? 나중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충고를 할 때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귀담아 들으셔. 어떤 후보는 그거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후보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부정선거 이것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전쟁.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너무 치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누가 4강 안에 들어가든 부정선거 규명 이거 일시 단결해서 지속된 여당과 치열한 싸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많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도 그렇습니다. 승리요. 제가 4.15 선거 컴퓨터로 계산해서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뒤바뀐 거를 숫자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 부정선거 범위를 벗어나고 싶다면은 여론이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그 범위가 20% 이상 차이를 내면은 부정선거 불가능한 수치예요. 20% 이상. 15% 부정까지가 막시멈치로 이렇게 생각을 계산 결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은 거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 때 뒤집힌 곳, 이것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죠. 14%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막시멈치를 가지고 부정을 저질렀어요. 막시멈치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막시멈인지 아느냐? 이거는 서울시 보궐선거 이거 통계를 분석해보면 나오죠. 오세훈 후보가 무려 26.6% 앞서고 있었어요. 이거는 뒤집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에서 부정이 없었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 부정했네요. 격차를 좁히는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요. 예, 이것이 15% 선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 이상 차이를 낼 각오를 가지고 대선 후보 전체가 일치된 모습으로 똑같은 말로 이제부터는 여당을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